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립대에 제가 요 2, 3년을 봤더니 24분이 서울시 출신이 갔어요. 그 중에서 초빙 교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안 내도 400에서 600만 원 돈 주는 게 초빙 교수입니다.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의 실적이. 그런데도 400에서 600만 원 주는 것은 분명한 보훈언사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립대에다가 그렇게 늘 계속 보훈언사를 해도,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그런 대학교에다가 시장님 전유물같이 보훈언사를 통해서 3년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2년 6개월간에 걸쳐서 24명의 교수를 임명을 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우리 박원순 시장 재임 동안 서울시에 재직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장한테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견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 공무원을 하다가 앞으로 3년 정도 다시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옛날부터 초빙 교수 제도가 있었다. 그거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새로운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오늘 지적하신 거 존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보완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뭐 한 적은 오해를 없고요.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은 언론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오해를 살 인물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뭐 그 전체 문장을 읽어보시면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지론이다. 이렇게 봐도 아니,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지금 헌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의해서 뭐 차별금지 조항 말고 그렇게 박원순 이미 시장께서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제일 먼저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발언 하신 적 있죠? 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제가 이 발언 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되고.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왜곡이 됐습니다. 없습니까? 예,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든지, 그러니까 종교계와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하나는 주민세 현실화 건의를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안행부에 그런 건의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공동지자체 단체장들의 건의서지만은 그 회의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는 인상이라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현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적 있죠?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안전행정부에 매년 지방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전문가들의 토론 의견을 거쳐서 지난 2014년 3월에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안 33건을 안행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시종 지사가 지자체 전체 광역단체장의 명의로 안전행정부에다가 지방세 현실화, 지방세를 올려달라 이렇게 건의한 거는 박원순 시장 거기에 동의 안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때 함께는 했죠. 네. 했는데 서울시가 특별히 함께 사인을 그렇게 다 강력히 주장했다 하고 이런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은 동의를 없습니다.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서울시가 지방세 올려서 돈 얼마가 서울시로 세이브가 됐죠? 지방세로는 저희들이 얼마죠? 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지방단체장들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세에 현실화시켜달라고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중앙정부가 그걸 받아가 지방세 인상을 하니까 단체장들이 비겁하게 뒤로 싹 빠져서 말이지, 그런 건의를 한 번을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방단체장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형태예요. 아이고, 회의는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억이 세이브됐죠,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누가 아세요, 그거? 현재 서울시가 514억 정도, 예, 주민세의 경우에는, 예, 그 정도, 514억. 자동차세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세, 자동차 다 합쳐서. 예. 지금, 어쨌든 지방 경제가 서울시보다는 더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같이 합의를 해서 단체장들이 사인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주민세 올려주세요. 이거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발표하니까 지방단체장들은 전부 다 뒤로 숨어버려요. 뭐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없고요. 분명한 건 서울시도 주민세를 올려달라는데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동의는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동의는 했는데요. 의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복지비의 매칭 때문에 거의 지금 뭐 많은 우리 구청장들이 지금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정말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싱크홀 부분에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 오전 질의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등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네. 서울시 공무원이, 그거를 총괄지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싱크홀에 대해서 요구했는 몇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면 설계사나 시공사가 그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책임이 됩니까? 없습니까? 아니, 서울시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발주자니까 발주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 답이 이걸 관련된 거 아니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등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들 그 노량진 예컨대 배수지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 공무원이 기소가 돼서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그렇다고 뭐 서울시가 무조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해야죠. 네, 그러시죠 뭐. 네네. 네. 여러 가지 지적만 했는데 제가 지하철 7호선이 우리 사무실입니다. 7호선 공릉역인가 어느 날 타보니까 건강열차라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확 띄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무슨 뭐 이 건강 뭐 표원이 뭐 여러 가지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새 제일 문제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미세먼지 열차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 산하인데 여기서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걸 해놓고 무슨 건강열차니 해주면은 이건 참 시민의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남산에 곤도라를 설치한다고 이게 나와서 이것이 만일 이 여권 내 시장 같았으면 이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소위 종전에 반대하는 성향의 환경단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나 참 의심스러워. 그 사람들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또 단돈 1,000원만 봐도 원스트라이크 완아웃 시켰다고 시장이 얼마나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정명훈은 뭐 예입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운 가게 이사죠? 이래서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줘. 아니 저기 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정무수석은 뭡니까 그 사람 지난번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그랬지만은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결국 14등으로 떨어졌잖아요 1등에서. 그리고 또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 이거 메트로 이거 합치는데 이런 것도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느 외국 용역업체에다 용역 하나 딱 주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쟁 시대 아닙니까? 서비스 경쟁, 원가 경쟁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또 노동이사제를 조건으로 하면 하나인데 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부 어용노조에 준하는 사람, 복수노조 아닙니까? 편드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세 번째, 파업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다 옛날에도 이런 문제 다 검토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굉장히 동원되잖아요. 파업만 하면. 그리고 또 이거 구조조정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구조조정 안 하고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허운좋은 통합이죠. 지금 저 토지공사하고 옛날 주택공사 통합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응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구조조정 할 겁니까, 시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국 뭐 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중앙정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참 내용은 뭐 좋은데 명분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게 경쟁 저희도 하죠. 내가 내일도. 다 해달라고 하니까.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따로 제가 모실 테니까 그때 충분히 좀 더 해주시죠, 뭐. 네. 전유물 같이 보훈원사를 통해서 3년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2년 6개월간에 걸쳐서 24명의 교수를 임명을 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 우리 박원순 시장 재임 동안 서울시에 재직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장한테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견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 공무원을 하다가 앞으로 3년 정도 다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옛날부터 초빙 교수 제도가 있었다, 그거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새로운 좀 인식을 가질 때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에 제가 요 2, 3년을 봤더니 24분이 서울시 출신이 갔어요. 그 중에서 초빙 교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안 내도 400에서 600만 원 돈 주는 게 초빙 교수입니다.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의 실적이. 그런데 필요가 있다. 네, 의원님 말씀은 뭐 충분히 저희들이 오늘 지적하신 거 존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보완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뭐 한 적은 오해를 없고요.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은 언론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오해를 살 인물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400에서 600만 원 주는 것은 분명한 보훈원사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립대에다가 그렇게 늘 계속 보훈원사를 해도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그런 대학교에다가 시장님